결혼 준비를 하는 도중에 파혼하게 되는 커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고 지난 2년 동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이 사람의 모든 면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서 절대 후회할 일이 생기진 않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남자친구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자마자 결혼을 승낙했고 7월에 양가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며 상견례 날짜까지 바로 잡게 되었거든요. 결혼까지 그대로 직진할 줄로만 알았는데 상견례장에서 망신을 떨고 파혼에 이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선배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대학을 졸업했고 다니는 직장도 비슷한 곳이라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말도 잘 통하고 조건도 비슷해서 결혼을 한다면 이런 사람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연을 만나면서 평소의 성격이나 술주정까지 전부 파악했고 주변 인간관계 역시 원만한 편이었기 때문에 절대 제 눈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견례에 앞서 양가 부모님을 먼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양가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결혼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는 줄로만 알았죠. 저희 부모님은 워낙 저를 믿고 제가 하는 일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라 남자친구를 인사시키러 데리고 갔을 때도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하셨어요. 반대로 제가 남자친구 집에 갔을 때는 어머님께서 제게 많은 흥미를 보이시며 저에 대한 질문이나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많이 물어보셨고 전부 꾸미거나 속이는 거 없이 있는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평범하신 분들이고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해오셨어요. 아버님께서 은퇴가 몇 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서 빨리 저희가 결혼을 하길 은근히 바라셨죠. 제 부모님은 지금 안마의자 대리점을 운영하고 계세요. 제가 학창시절에는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못했었고 부모님 두 분이 힘을 모아서 쉬는 날 없이 일을 하신 덕분에 지금은 그런대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은 동네 학원가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는 포장마차에 대해서 장사를 하셨고 그때 돈을 조금 모아서 정식으로 가게를 내셨어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라 주변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한 곳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했었고 아침에 학생들 등교 시간에 맞춰서 장사를 하시느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 넘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장사를 하셨습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식당을 하는 친구들이 다들 그렇듯 저도 집에서 먹는 식사는 부모님이 장사하고 남은 음식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나마 저는 학교에서 점심급식을 먹고 오는 데다 떡볶이 오뎅 같은 분식들을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을 나이라서 상관이 없었는데 부모님은 아니잖아요? 식비를 아끼려고 하루 종일 장사를 하시면서도 따로 밖에서 밥을 사 먹지 않고 가게에서 파는 음식으로 대충 때우셨어요. 집에 와서도 불어터진 식은 떡볶이나 팔다 남은 김밥과 튀김을 우리 식구들이 저녁으로 같이 먹었는데 부모님은 얼마나 물리고 먹기 싫었을까 싶은 생각이 이제 와서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고생하며 장사하고 열심히 돈 모으셔서 지금은 우리 식구 번듯한 집도 있고 부모님도 이젠 음식 장사는 힘들어서 분식집을 정리한 뒤에 안마기기 대리점을 차려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건 역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일하는 시간도 짧고 가게 문 닫고 쉬는 날도 있으니 이제는 훨씬 나아진 거죠.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사하러 갔을 때 부모님이 뭐 하시냐고 물어보셔서 이런 저희 집안 이야기를 대강 해드렸어요. 너희 부모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나. 대단하시다. 예비 시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당시에는 아무런 위화감 없이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 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저희 부모님이 이쪽으로 넘어오시기로 했고 저와 남자친구는 상견례하기 좋은 식당을 찾았죠. 한정식집, 일식집 등등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상견례하기에 괜찮았던 식당 여러 곳을 추천받았습니다. 어디가 좋을지 며칠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어머님으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난데 상견례 장소 알아보고 있다면서? 괜히 밖에서 맛도 없고 비싼 밥 먹으면서 돈 쓰지 말고 우리 집으로 다들 오시라고 해. 저는 순간 뭔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어머님은 집으로 오라고 재차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집에서 솜씨 발휘할 테니까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우리 집으로 와. 상견례를 집에서 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밖에 있는 식당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자꾸 집에 오라고 말씀하시니 대놓고 집은 부담스럽다고 거절할 수도 없었고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 예전부터 자기 엄마가 사람들 초대해서 밥 해먹이는 걸 좋아한다며 집에서 하자더군요. 정말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너무 그쪽 식구들이 다들 괜찮다며 집으로 오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 거절 못하고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습니다.
제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나중에 말씀드렸더니 아니 초면에 상견례를 어떻게 상대방 집으로 찾아가냐며 불편해서 싫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집으로 오라고 그러시니? 우리 나이에 남의 집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그냥 편하게 밖에 식당에서 하시자고 해라. 제 부모님은 밖에서 하시길 원하셨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이상하리만치 한사코 집으로 오라는 말만 계속하셨어요. 집에서 하면 집안 청소 정리와 음식 준비부터 본인들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왜 자꾸만 오라고 하시는지 당시로서는 전혀 그 이유를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양가 부모님들이 밖에서 만나자 집으로 오셔라 저희를 통해서 실랑이를 반복하시다가 그냥 저희 부모님이 뜻을 꺾고 댁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셨어요. 가겠다고 하시면서도 결혼 전에 예비 사돈댁을 찾아가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이냐며 끝까지 부모님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해두었던 상견례 날짜가 되었고 제 부모님은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서 무슨 선물을 사야 하나 고민하다가 너무 저렴한 건 모양 빠지고 제일 무난한 15만 원 정도 상당의 한우 선물 세트를 준비했어요. 어차피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음식 준비를 다 하시느라 돈도 많이 쓰고 고생을 하셨을 테니 이 정도 선물은 들고 가는 것이 맞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전에 따로 부모님을 먼저 만나서 약속 시간 맞춰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고 현관문 앞에서부터 뭔가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남자친구와 부모님이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였고 초인종을 누르자 남자친구가 반갑게 저희를 맞이해 주었는데 뒤에서 어머님이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다니까 그러네.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체 뭐가 괜찮다는 거지? 생각하며 집으로 들어갔고 거실에 커다란 상이 펼쳐져 있었는데 음식은 아직 차려진 거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기 전에 주방을 슬쩍 봤는데 뭔가 요리를 했던 흔적은 전혀 없었고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 같은 것도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준비해간 한우 선물을 건네드리고 일단 자리에 앉았어요. 오후 1시에 만나자고 해서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건데 아직 음식 준비를 시작도 안 한 건가 싶어 속으로 황당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준비하면 얼마나 걸릴지 우리 부모님은 지방에서 올라오시느라 아침도 제대로 못 드시고 오셨는데 식사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애타는 제 마음은 아랑곳 없이 남자친구의 어머님도 저희들과 같이 식탁에 마주 앉아서 가벼운 담소를 나누셨습니다. 식사 준비는 안 하시는 건가 아니면 다른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건가 생각하고 있던 차에 1시에서 5분 정도 지나자 초인종이 울렸고 잠시 후에 현관 앞에서 커다란 비닐봉투 2개를 들고 오셨어요. 따뜻할 때 드시라고 1시에 딱 맞춰서 가져달라고 했는데 조금 늦었네요. 금방 상 차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고 계세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순식간에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각자 한 사람 앞에 일회용 종이 접시가 한 장씩 깔리기 시작했고 플라스틱 일회용 숟가락 그리고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종이컵까지 나눠주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영문을 몰라서 멍하게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주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커다란 떡볶이를 2통 그리고 각종 튀김과 김밥을 저희 식구들 앞에 한 상 펼쳐놓았어요. 지금 이걸 먹으라고 우리 부모님을 멀리서 집까지 오라고 부른 건가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차마 말은 못하고 남자친구에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눈치를 보냈더니 자기도 이런 상황은 모르고 있었는지 눈치만 계속 보고 있다가 그래도 여기가 맛있는 곳이야. 우리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곳에 시켰어. 장모님 장인어른도 많이 드세요. 라고 하면서 이 분위기에 쐐기를 박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당연히 얼굴 표정이 흑빛으로 변해서 단단히 굳어 있었고 그 누구도 숟가락을 들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계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분식집을 10년 넘게 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상견례 음식으로 떡볶이를 준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다른 음식들 사이에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떡볶이가 메인인데다가 직접 요리한 것도 아닌 동네 분식집에 배달 주문이라니요. 이건 제 부모님을 조롱하려고 만든 자리나 다름없다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냉장고에서 콜라를 꺼내오면서 왜 다들 안 먹고 음식 앞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이게 뭐죠? 오늘 상견례 하자고 저희 부르신 거 아닌가요? 참다 못한 저희 엄마가 물어봤더니 정말 뻔뻔한 표정으로 대체 뭐 때문에 그러시냐며 되물어보더군요. 상견례를 집에서 한다고 하실 때부터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떡볶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저희 엄마가 정말 점잖으신 분이고 장사를 오래 하셔서 남한테 함부로 큰 소리 내지 않는 성격이신데 옆에서 봐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간신히 참고 계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이 떡볶이 잘해요. 오뎅도 비싼 거 쓰고. 일단 한번 드셔보시라니까 그러네. 옛날에 분식집 하셨다면서요? 그때 생각도 나고 좋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쓴 건데. 그 말을 듣고 저희 아빠도 지금 우리 식구들을 놀리는 거냐며 화를 내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아빠에 이어 엄마 역시 뒤를 따라서 일어나셨고 상견례고 뭐고 전부 없던 일로 하자며 밖으로 나가버리셨죠. 저 역시도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고 지금 결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한다는 소리가 너라도 오해하지 말라며 이상한 뜻이 있어서 떡볶이로 메뉴를 정한 게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분식집을 오래 하셨다고 하니까 모처럼 옛날 생각하면서 이런 걸 먹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싶어서 준비했대요. 재미? 지금 재미라고 했나요? 저희 부모님이 결코 자격지심 때문에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분식집을 운영했던 일이 창피한 것도 아니고 가장 열심히 일하셨고 그때 돈도 많이 벌고 많이 모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날도 아닌 상견례 자리에서 식탁에 달랑 떡볶이 하나 올려놓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저희 식구들에게 격식을 차리지 않겠다는 소리였죠. 자기들은 재미있을 줄 알았다고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1시간 넘게 운전해서 올라오셨는데 겨우 이런 떡볶이 대접받으려고 한우까지 사서 올라오신 거 아니거든요. 남자친구 말도 듣기 싫고 끝까지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심각하게 받아들이냐고 하는 그 집 부모들을 보며 사이코패스도 이런 사이코패스가 없다 싶었죠. 뭐 대단한 집안이라고 제가 이런 수모까지 참아가며 결혼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이 사오신 한우 세트 챙겨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주차장까지 따라 나와서 일단 자기랑 이야기 좀 하자고 말렸지만 그냥 차에 타서 출발해버렸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끊임없이 전화가 오길래 그때부터 핸드폰을 끄고 있었죠. 저는 물론이고 부모님도 아침부터 굶고 계셨기 때문에 일단 가까운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먹고 한우는 엄마가 저보고 구워 먹던 맘대로 하라며 주고 가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핸드폰을 켰더니 전화가 30통이 넘게 와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이상 저 인간들이랑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끝은 내야 할 것 같아서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서로 얼굴 보는 일도 없게 하자고 말했어요. 그렇게 카톡을 보내놨더니 1분도 지나지 않아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정말 듣기 싫었기 때문에 전화를 이대로 안 받을까 하다가 마지못해서 받았더니 저보고 대체 왜 이러냐며 오해가 있으면 서로 대화로 풀자더군요. 오해라고? 내가 여기서 무슨 오해를 했는데? 너희 부모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모욕 주려고 집까지 초대한 거야? 떡볶이 장사하던 집안이랑 사돈 맺기 싫었대? 그렇게 싫었으면 처음부터 말로 하지 뭐하러 이렇게 치사한 짓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다. 남자친구는 계속 저와 저희 부모님이 오해하고 쓸데없이 넘겨짚는 거라면서 우리 집안 식구들이 떡볶이에 특별한 추억이 있으니 이렇게 대접하면 재미있을 줄 알았다네요. 만약에 나쁜 마음 없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준비를 했더라도 솔직히 이 정도 생각 없는 집안과 연을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았고 떠올리기도 싫어서 그냥 이대로 조용히 끝내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자꾸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길래 번호를 차단했더니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잠깐 누워있다가 그대로 잠들었고 저녁 시간이 다 되어 일어났어요. 점심에 너무 화가 나서 밥도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했더니 늦은 시간에 배가 고프길래 부모님이 주고 가신 한우라도 구워 먹어야 하나 생각하고 있을 찰나에 남자친구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솔직히 받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욕이나 시원하게 해줄 생각으로 받았어요. 나는 솔직히 너희 부모님을 이해 못하겠다. 떡볶이가 뭐 어때서 그러니? 혹시 너희 부모님이 분식집 한 것 때문에 그래? 그거 너희 가족 자격지심이야? 나는 절대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다 끝난 마당에 이런 이야기 더 이상 들을 이유도 없고 저는 말 섞고 싶지도 않아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대체 어느 쌍놈 집안에서 상견례 하는데 떡볶이를 배달시키냐고 제 부모님도 이런 몰상식한 집안과 사돈 맺기 싫다 하시네요 라고 말한 뒤에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번호도 바로 차단했고 잠시 후에 모르는 번호로 또 전화가 오던데 아마 남자친구의 아버지 전화기였겠죠. 그 번호도 전화 안 받고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아직도 너무 화가 나요. 의도를 갖고 그런 짓을 했건 아니건 어쨌든 저와 저희 부모님을 우습게 알고 그런 대접을 했다는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걸 실속이 있다고 하는 건가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쓸데없는 소비를 줄여야 한다지만 상견례하자고 집으로 초대해놓고 배달 떡볶이를 상에 올리는 건 일반적인 상식 수준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저런 집안이라면 일단 저부터 사양이고 결혼 전에 미리 알고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죠.
얼마나 동네에서 파는 떡볶이가 맛있으면 상견례 자리에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도 그 다음번에도 상견례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똑같이 떡볶이를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